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1801년 겨울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정약용은 전라도 강진 땅에 유배됩니다. 형은 이미 죽었고 아내는 멀리 있었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조정에서는 날마다 그를 죽이라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적 작업이 가장 비참한 유배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밤마다 혼자 울지 않았을까요? 다산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팠을 겁니다. 서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자는 많아도 마음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 무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무심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오해하십니다. 무심, 마음이 없는 것, 차갑게 굳어버린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산이 말한 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호수는 다시 잔잔해집니다. 파문이 일었다는 사실이 호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운함은 느껴도 그 서운함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화는 나도 그 화로 말하지 않는 것. 슬픔은 있어도 그 슬픔에 오래 잠기지 않는 것. 감정과 행동 사이에 딱 한 발짝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무심입니다.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감각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것. 다산은 그것을 품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며느리 인사 한 번에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닙니다. 예민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 굳어진 것입니다. 자극이 오면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다산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상소가 올라와도 바로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당장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무기력함 속에서 다산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즉시 반응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다산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말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따집니다. 바로 쏟아냅니다. 억울하면 바로 해명합니다. 서운하면 바로 표현합니다. 말이 빠른 사람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빨리 쏟아낼수록 후회도 빨리 옵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을걸. 다산은 유배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적들의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싸움이 싸움을 낳았습니다. 그때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두 번째 패턴은 기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주겠지.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 내 마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 곁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감사가 보였습니다. 작은 편지 한 장에도 아들의 안부 한 줄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반응이 즉시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결론을 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 관계는 끝났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즉시 상처를 받습니다. 즉시 판단하고, 즉시 결론 내리고, 즉시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상처가 된 일이 일주일 뒤에도 똑같이 상처입니까? 지금 화나는 말이 내일도 그렇게 화나게 느껴집니까? 시간은 감정을 걸러냅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은 걸러지지 않은 감정 그대로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꼬입니다. 마음은 지칩니다.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다산의 무심 습관 세 가지. 다산은 강진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서둘러 해명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들어봐요.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증거를 댑니다.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상대는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하는 내가 초라해집니다. 다산은 죽이라는 상소를 수백 번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해명을 멈췄습니다. 대신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그 책들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오해를 내가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를 풀려는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오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시간으로 대신하십시오. 두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감정적이고 내일의 나는 더 현명하다. 화가 날 때 쓴 편지는 붙이지 마십시오. 섭섭할 때 한 말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상처받은 날 내린 결정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단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가 어려우면 1시간만. 1시간이 어려우면 10번만 숨을 고르고 그 작은 거리가 감정과 행동 사이의 그 짧은 공간이 나중에 관계를 살리고 말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화가 나는 소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나 다산은 바로 꾸짖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대신 공부가 왜 소중한지 차분하게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들에게 쓴 하피첩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산의 두 번째 무심 습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에게 날아든 비방은 수백 가지였습니다. 그가 일일이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책 한 권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싸움에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다산은 알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판을 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에서 이겨도 관계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겼는데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졌는데 오히려 관계가 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은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아낀 에너지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다산이 18년의 유배를 버텨낸 것은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싸움 대신 책을 썼고, 분노 대신 제자를 키웠고, 원망 대신 사랑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무심히 빚어낸 삶, 사이제 다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배 초기, 다산은 강진 주막의 방 한 칸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 방 이름이 사이제입니다.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담백하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이 네 가지는 사실 무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생각을 담백하게 한다는 것은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내면이 흔들려도 외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감정이 올라와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다산은 그 주막방에서 이 네 가지를 손수 종이에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혼자 외로운 밤,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산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산처럼 유배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사이제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생각은 담백하게, 말은 아끼게, 반응은 천천히, 행동은 무겁게.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의 세 가지 무심 습관. 첫째, 설명하지 않기. 오해는 시간이 풀어줍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않기. 오늘의 나는 감정적이고 내일의 나는 더 현명합니다. 셋째,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반응을 내일로 미루기.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오늘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화가 나는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 반응을 딱 내일로 미루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라면 그때 반응하십시오. 하지만 아마 그때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풀립니다. 1818년, 다산은 드디어 강진을 떠납니다. 18년 만에 고향 땅을 밟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살아 있었고 그가 쓴 책들은 더욱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텼냐고. 다산은 웃으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중요한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힘.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